네, 빌딩 시스템 수업을 시작하겠습니다. 벌써 우리 수업이 14주차 수업이에요. 그래서 마지막 수업입니다. 어, 사실 온라인 수업을 하면서 선생님이 좀 아쉽기도 하고 좀 더 잘할 수 있었는데 약간 이렇게 후회가 되는 부분도 있고, 비록 동영상이지만 우리 수업이 한 학기 수업이 잘 마무리가 돼서 한편으로는 마음이 좀 놓이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마지막 남은 이제 수업에 관련된 거를 커튼널과 그다음에 외벽 재료별 이제 상세 디테일에 대해서 여러분들한테 좀 설명을 할 거고요. 그리고 우리가 기말 시험 같은 경우에는 어, 네, 기말 시험 대면 시험을 실시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학교에 오셔가지고 시험을 치는데 분반으로 시험을 칠 거고요. 분반을 칠 때 제가 강의실 앞에 여러분들 각 분반에 어떤 학생들이 시험을 칠 건지 명단을 붙여 놓을 겁니다. 그러면 그 자기가 해당되는 명단이 들어있는 반에서 시험을 치시고요. 시험은 서술형 문제를 낼 거고요. 서술형 문제라고 해서 굉장히 예를 들면 한 5문제 이렇게 내고 뭐 10줄, 20줄 적어야 되는 그런 서술형을 내는 건 아니고 단답식 수준보다 조금 더 적으셔야 되는 정도 수준으로 낼 겁니다. 그래서 단답식처럼 간단한 문제도 몇 문제 나갈 거지만 기본적으로는 여러분들이 그래도 한두 줄 정도 적는 정도의 문제를 낼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렇게 알고 준비를 하시고요. 범위는 우리 강의 자료 올라가 있는 강의 자료에서 낼 거고요. 강의 자료 외에는 뭐 시험이 나갈 부분이 없습니다. 강의 자료 참고하시고요. 그리고 선생님 수업 열심히 들은 친구들은 충분히 되리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수업한 내용 밖에서 나가는 시험 문제는 없으니까 엄청 어렵고 이런 문제는 안 나갑니다. 그래서 우리 시험 범위가 많죠. 기말고사에 한 번에 다치니까 범위가 좀 많아요. 그래서 시험 문제 자체 난이도 자체는 높지 않습니다. 그래서 높지 않기 때문에 아마도 수업을 열심히 잘 들었던 친구들은 크게 어려운 문제는 없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래도 여러분들 또 방심하지 말고 공부는 또 착실하게 해 주셨으면 합니다. 자, 그러면 수업을 본격적으로 진행을 할 건데, 늘 그랬지만 수업을 하면서 수업에 있는 PPT 내용들을 여러분들이 이렇게 달달달 외우기를 바라는 수업이 절대 아닙니다. 선생님 수업은. 선생님 수업 자체는 중요한 핵심들을 여러분들이 이해하고 넘어가길 바라는 수업이고요. 그 중에 오늘 할 것은 이제 커튼널 상세들이 어떻게 만들어지는지에 대한 이야기와 디테일에 대한 이야기를 할 건데, 커튼널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이 4학년, 5학년 때 여러분들이 웹피 디자인을 할 때 가장 많이 사용하는 게 커튼널이에요. 그러면 이제 기본적으로 커튼널을 어떻게 계획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알고 계획을 하면은 좋겠지만 우리가 그 디테일을 배울 기회가 없잖아요. 그죠? 그래서 커튼널의 종류에는 어떤 것들이 있고 어떤 식으로 그게 구조 시스템이 만들어져 있기 때문에 웹피가 어떻게 구현이 된다라고 하는 특징들을 파악하면은 여러분들한테 도움이 됩니다. 그래서 그 커튼널 시스템이라는 것과 구조가 어떤 식으로 결합되어 있는지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파악을 하기를 바라는 거고, 그리고 오늘 배우게 될 건축 그 외장 재료 마감 같은 경우에는 그러니까 습식이 있고 건식이 있어요. 기본적으로. 그랬을 때 건식 방법과 습식 방법이 어떻게 차이가 나는지, 그랬을 때 디테일의 형태가 어떻게 다른지를 여러분들이 알아야 사실 그거를 참고해서 건물의 디자인과 형태들이 달라지는데, 우리가 거기에 대해서 안 배우고 디자인을 하면 어떻게 되냐면 그냥 기본적으로 다 내벽이든 외벽이든 두께 200에 콘크리트라고 생각하고 계획을 막 한단 말이죠. 그러면 나중에 그 계획을 한 게 밖에 외장재라던가 이런 부분이랑 디테일이 여러분들이 머릿속에 떠오르질 않잖아. 그러면
항상 콘크리트만 있는 게 아니라 커튼홀도 있고 뭐 이럴 텐데 그 디테일을 모르니까 여러분들이 도면으로 표현을 못하고 도면으로 표현을 못하니까 사실 렌더링만 좀 번지르르한 형태가 자꾸 만들어진단 말이죠. 근데 사실 이거는 건축 설계 입장에서는 좀 안 좋은 습관이에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좀 어느 정도 해결하려면 여러분들이 기본적인 디테일들의 형태는 일단 알고 가야지. 그래야 여러분들이 그걸 정확하게 표현하지 못하더라도 기본적으로 어떤 식으로 표현이 되는지만 알고 있어도 여러분들이 건축 실력이라고 하는 게 많이 이제 성장하는 계기가 됩니다. 그래서 그 정도 수준에서 우리가 한번 어떤 디테일이 있고 어떤 경우에 어떤 디테일들이 사용되고 있는지 이런 것들을 한번 보는 거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커튼홀인데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커튼홀은 기본적으로 유리로 되어 있는 웹피 시스템을 커튼홀이라고 생각을 많이 하고 있는데 커튼홀이라고 하는 것은 유리를 지칭하는 명칭은 아니고요. 구조의 성능이 없는 벽체들을 전부 다 커튼홀이라고 우리가 부르는데 그 중에 가장 대표적인 형태가 이제 유리로 된 형태죠. 유리로 된 형태. 그래서 유리로 되어 있는데 그렇다면 그런 유리로 되어 있는 이 커튼홀 시스템들은 어떤 디테일을 가지고 만들어져 있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좀 보면서 이런 디테일이 이런 형태는 이런 형태의 도면이 나온다 라고 하는 거를 좀 파악하고 넘어가면 될 것 같아요. 자, 넘어가서 커튼홀을 만들 때 기본적으로 지금 보여주는 거는 모듈화 시켜서 공장에서 만들어 오는 거예요. 공장에서 만들어 와서 현장에서 결합하는 방식으로 많이 쓰죠. 이제 노출 콘크리트라던가 뭐 철근 콘크리트라던가 이런 현장에서 제작이 돼야 되는 습식 구조일 때는 어렵지만 커튼홀이라고 하는 건 기본적으로 구조의 성능이 없기 때문에 그리고 습식 형태죠 대부분. 그래서 이거를 공장에서 만들어 와서 현장에서는 조립하는 방식으로 많이 해요. 그 중에 유리가 대표적인 거고 그 유리조차도 최근에는 굉장히 다양한 종류의 시스템들이 만들어지고 있는데 지금 사진으로 보이는 거는 고층 건물, 초고층 건물에 지금 사용되는 유리를 지금 가지고 오는데 유리 자체를 가지고 와서 프레임에 끼우는 게 아니라 프레임과 유리 자체가 하나의 모듈로 만들어진 걸 공장에서 가지고 와서 조립을 하는 형태로 공사가 되고 있어요. 프레임 따로 유리가 따로가 아니라 프레임과 유리 자체를 하나의 모듈화 시킨 형태다라고 볼 수 있겠죠. 이런 식으로 되어 있는데 이렇게 모듈화된 거를 가져다가 공사를 하기 때문에 사실 굉장히 다양한 모양을 구현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게 장점이고요. 구조의 성능이 요구되지 않기 때문에 나 자체로 자중 자체 자기 본인의 무게만 견딜 수 있을 정도의 강도를 가지면 커튼홀로서 다 재료로 사용을 할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게 굉장히 장점이죠. 그래서 형태적으로 굉장히 자유롭게 만들 수 있다는 겁니다. 곡면 이런 걸 만드는데 굉장히 자유롭죠. 구조에 영향을 안 받으니까. 그런 게 장점입니다. 그래서 지금 보여드리는 거는 기본적인 멀리언과 스탠드롤로 구성되어 있는 형태의 커튼홀이죠. 지금 커튼홀도 여러 가지로 나눌 수 있겠지만 기본적으로는 내부에 프레임들이 있습니다. 구조의 역할을 해주는 프레임이 있고요. 그 앞에 그러니까 외벽면 쪽으로 이 유리가 붙는데 유리가 붙는 방식도 여러 개가 있어요. 프레임이 있으면 프레임 바깥쪽에 붙는 방법이 있고요. 프레임의 안쪽 사이에 끼워지는 형태가 있고요. 프레임과 유리가 붙어있지 않고 떨어져 있는 형태도 있어요. 그 중에 이거는 여기 보면 뭐가 하나 이렇게 툭 튀어나와 있는 게 보이죠? 프레임과 유리가 완벽하게 붙어 있는 게 아니라 조금 떨어져 있는 형태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구멍들이 이렇게 뻥뻥뻥 뚫려 있는데 유리면이 있으면 지금 보면 이게 유리면이겠죠. 이게 유리면이 이렇게 있으면 안에 슬라브가 이렇게 있고요. 이 유리가 이렇게 서 있으려면 얘네들을 붙잡아주는 프레임이 필요한데 그 프레임이 지금 뒤에 있는 얘예요. 이게 그 역할을 하고 있는데 이게 요즘은 밖에서 보이는 요게 유리죠. 그럼 요것도 유리로 만들어줍니다. 보통. 그러면 밖에서 봤을 때 만약 이게 철골이나 이런 걸로 만들면 이게 눈에 띄죠. 눈에 좀 도드라져 보이는데 그렇게 안 하기 위해서 얘도 유리로 만듭니다. 그리고 나서 이 유리면과 요 유리면을 고정시켜주는 역할을 하는 거를 갖다 붙이는데 여기 보면 여기 구멍 4개 뻥뻥뻥 뚫려 있죠. 여기에 뭘 붙이냐면 스파이더라고 부르는 거미 발 모양처럼 생긴 거를 유리를 고정시켜주는 거예요. 구멍을 뻥 뚫어서 얘가 유리를 딱 끼워가지고 고정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내 모퉁이를 고정해서 여기에 여기 있는 요 기둥의 역할을 하죠. 여기에 고정이 되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 고정되어 있는 얘가 다시 구조에 맞물려서 고정이 되는 형태. 조금 큰 커터널 건물 형태들은 이런 거 많이 볼 수 있어요. 카페나 이런 데도 이런 거 많이 보여요. 여러분들 왔다 갔다 하면서 커터널이 보이면 쟤는 어떤 구조의 커터널을 쓰고 있는지 한번 관심을 가져서 유심히 보도록 하세요. 그런 반면에 얘는 좀 다르게 생겼죠. 보면 커터널이긴 한데 슬라브에 고정이 되어 있죠. 그래서 요즘은 또 이렇게 두 개로 이렇게 가는 경우도 있는데 이중창처럼 이중으로 가는데 하나는 안쪽에 하나는 바깥쪽에 이렇게 하는 경우 있어요. 그 다음에 여기에 차양 붙어 있고 그리고 이 폭이 굉장히 두껍게 한 1m 이상 이렇게 만드는 경우도 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보통 그걸 이제 더블 스킨이라고 많이 부르죠. 이런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얘랑 좀 폭 이런 데가 다르죠? 차이가. 결합 방식에 따라서 형태들이 조금 다르게 만들어집니다. 이렇게 해서 바로 뒤에 골조에 고정시키는 방법도 있고요. 프레임 자체를 골조에 고정시켜 놓고 얘를 다시 골조에 고정시키는 방법 이런 식으로 있습니다. 스파이더 같은 경우에도 유리가 있으면 유리를 이렇게 스파이더가 맞물려 있어요. 물려 있습니다. 물려 있고 뒷부분으로는 구조체에 이렇게 물려 있고 이런 식으로 만들어요. 이게 대표적인 더블 스킨 형태입니다. 그래서 이쪽 면에 우리가 쓰는 면 쪽에 유리면이 하나 있고요. 안쪽에 있는 스킨이 하나 있고 바깥쪽에 스킨이 하나 더 있는 겁니다. 그래서 차양 또는 구조 형태가 이렇게 튀어나가 있고요. 그 바깥쪽에 하나가 더 있죠. 그럼 밖에서 바라봤을 때는 이 안쪽 면이 아니라 바깥쪽에 있는 스킨만 보이게 되어 있죠. 웹피만 더블 스킨 형태가 이런 식으로 되어 있어요. 그러면 여기로 사람이 왔다 갔다 하면서 여기 관리를 할 수 있는 형태가 됩니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두 겹으로 되어 있죠. 더블 스킨. 그리고 커튼홀이지만 멀리언 스팬드럴이 있으면 그게 이제 창문이 열리는 형태도 있고 안 열리는 형태도 있고요. 또는 이 프레임 자체가 굉장히 뎁스가 폭이 깊은 것도 있습니다. 그런 것 같은 경우에는 차양의 역할을 하는 커튼홀도 있습니다. 차양의 역할을 하기도 하고요. 최근에는 바깥쪽에 그러니까 건물의 실내에 달리는 블라인드 말고 건물 바깥면에 달리는 슬라이드가 이렇게 블라인드가 이렇게 달려있는 형태들도 많이 나와요. 그래서 전동으로 들어오는 햇빛을 조절하는 형태가 매립된 형태의 커튼홀도 만들어지고 있다라는 거죠. 여기 커튼 박스에서 블라인드가 이렇게 내려오면 차양이 설치가 돼서 이 안쪽에 들어가는 빛의 양을 조절해 줍니다. 안쪽에도 있지만 바깥쪽에도 좀 많이 달아요. 그래서 바깥면에는 예를 들면 태양광 발전 패널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필름 형태로 붙일 수 있는데 그런 것들을 사용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뭐 이것도 바깥쪽에 패널이 있고 지금 멀리언 스탠드럴에 고정되어 있고요. 약간 더블 스킨 형태처럼 만들어져 있죠.
그 다음 이게 커튼홀로 만들다 보니까 형태가 외벽면의 형태가 직선이면은 쉽지만 직선이 아닌 경우에는 곡선을 넣어야 되는 경우들이 많죠. 그럼 그 곡선이 들어가야 될 때는 이 유리를 곡면으로 만들어서 가져오기가 사실 굉장히 어렵습니다. 비용적으로도 그렇고 파손 문제도 있고 해서 이 유리 자체는 평면 형태를 잘라서 가져오게 돼 있는데 그럼 그 평면 형태를 프레임에 끼워 넣어야 되니까 프레임 형태 자체가 평면 형태의 유리판을 끼워 넣었을 때 외부에서 봤을 때는 곡면으로 보이게끔 하기 위해서 삼각형 형태나 뭐 다이아몬드 형태나 이렇게 잘라서 쓰게 돼요. 그때 멀리언 스탠드럴처럼 수직 그리고 수평으로 유리를 고정해주는 부재가 있어야 되는데 그거를 여기에 갖다 붙이기가 어려우면 어떻게 하냐면 지금처럼 대각선 형태로 프레임을 가져다 붙이는 경우가 최근에 굉장히 많죠. 그러면 이렇게 만들어 놓고 이 사이에 유리 프레임을 끼워 넣어야 됩니다. 이렇게 끼워 넣으려면 프레임이 이렇게 좀 달라져야겠죠. 모양 자체가 각도도 문제가 좀 생기기도 하고 그런데 그런 것들에 대한 것들입니다. 그럼 프레임의 형태가 달라지는 거죠. 그럼 커튼홀 시스템이 달라집니다. 이런 프레임이 대각선으로 지나가면 이 대각선으로 지나가는 프레임을 잡아주는 역할을 하는 게 또 뭐가 있어야겠죠. 그럴 경우엔 이 안쪽에 프레임이 있고요. 바깥쪽에 대각선으로 프레임이 또 가고 이런 식으로 많이 하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형태가 있어요. 이게 아까 얘기했던 스파이더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 거미 발처럼 이렇게 생겼고요. 얘도 유리입니다. 얘도 유리고 얘도 유리인데 얘가 서 있도록 그러니까 플랜지 역할을 하는 거죠. 얘가 이렇게 돼 있고 도감판이 붙어 있고요. 마치 형광을 조립하듯이 이렇게 돼 있어요. 그리고 유리판을 안쪽 바깥쪽에 나사로 고정을 해서 얘가 여기에 고정되어 있는 거죠. 그러면 여기도 고정되어 있고 이 위쪽에도 고정되어 있고 합니다. 고정되어 있는 상태. 그래서 이렇게 스파이더로 묶은 거를 유리판이 기둥의 역할을 하면서 구조체 역할을 하면서 딱 버텨주고요. 이게 일자로 가만히 버텨서 서 있어야 되는데 무너지거나 흔들리면 안 되잖아요. 그러면 다시 얘 자체가 다른 구조의 골조에 연결이 되어 있어야 됩니다. 그때 이런 식으로 힌지 형태로 고정을 시켜줍니다. 위아래도 하지만 중간에 이렇게 잡아주는 데가 있어야 됩니다. 아니면 이게 좌굴이 일어나기 때문에 잡아주는 부재가 중간에 있게 됩니다. 그리고 아까는 유리가 요 뒤에 플랜지 역할을 하는 유리가 있었는데 버트러스 역할을 해주는데 그런 게 아닌 경우도 있어요. 그럴 때는 지금처럼 와이어 형태로 되어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와이어. 스파이더 자체에 와이어가 그런 역할을 해서 잡아주게 됩니다. 다양한 형태들이 만들어질 수가 있습니다. 디테일들은 한번 보세요. 그리고 얘는 경사가 져 있을 때, 기울어져 있을 때 들어가는 방법. 큰 차이는 없습니다. 기본적인 형태는 큰 차이가 없어요. 수평으로 하나 기울어지는 큰 차이는 없지만 이걸 잡아주려면 그 뒤에 들어가는 구조들이 어떻게 바뀌는지 시스템들이 좀 달라지게 되는데 그 차이들이 보입니다. 얘는 유리로 된 애고요. 얘는 와이어로 된 애들이 지나가고 있습니다. 섞여 있죠? 보니까 섞여 있습니다. 건물의 디자인 형태를 이렇게 했을 때 들어간 커튼홀들이 이렇게 있습니다. 안에 내부에 프레임들이 쭉 깔린 거고요. 이거는 위에 천창 부분이니까 이렇게 만들어진 거고 벽면 쪽에는 이렇게 만들어졌네요. 차양, 얘가 멀리언 스팬드럴 얘네들이 차양의 역할을 겸하도록 만들어져 있네요. 디자인이 두께도 달라지고 만들어져 있습니다. 이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절곡이 되어 있죠. 꺾여 있습니다. 이렇게 쭉쭉 다 꺾어놨는데 꺾은 면에 양쪽 다 유리를 쓴 게 아니라 햇빛을 많이 받는 부분에는 지금 여기에 태양광 패널을 설치를 한 모습이에요. 약간 에너지 성능을 업그레이드 한 형태가 되겠죠. 이렇게 들어가 있습니다. 그렇게 하면 이 슬라브
밑으로 설비와 바로 연결이 될 테니까 발전기라든지 배터리를 여기 뒤에다 설치할 수 있겠죠. 여기에 생산된 에너지를 바로 전달할 수 있는 구조가 되겠죠. 그런 면에서 굉장히 효과적인 시스템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일반적이지 않은 형태의 모양을 만들 경우에는 어쩔 수 없이 공장에서 만들 수 있게끔 어느 정도 모듈화 시켜줘야 됩니다. 그랬을 때 하나, 둘, 셋, 네 개를 하나의 모듈로 한 것 같습니다. 이 상태에서는 이 네 개의 모듈을 하나로 해서 조립이 되게끔 이런 형태로 디자인을 했네요. 그래서 디테일, 요 연결 부재에 대한 디테일들 개발까지 같이 이루어지죠. 이렇게 시스템화 시키는 겁니다. 이런 것들이 모였을 때 여기에 몇 개를 만들어야 되고 그게 조립이 어떻게 돼야 되는지까지 사실 계획이 나와줘야 좋은 계획이죠. 그죠? 하지만 우리는 학교 다닐 때는 이런 것까지 계획을 하진 않습니다만 이런 계획이 나중에 필요하다라는 거는 알아야 되는 거죠. 그죠? 이것도 일종의 프리패브리케이션 방식을 이용해서 공장에 생산해 와서 모듈화 시킨 거를 하는 겁니다. 당연히 중간에 최적화 과정이라고 하는 게 들어갑니다. 그래서 곡면을 최대한 최적화 시켜서 유리라던가 아니면 여기에 들어가는 재료들이 절약될 수 있게 그리고 공장에서 생산하기 편하게끔 하는 과정이 늘 수반이 됩니다. 그래서 4개를 하나의 모듈로 하는 게 좋을지 뭐 6개를 하나의 모듈로 하는 게 좋을지에 대해서 결정을 해야 되는 거죠. 또는 그런 과정에서 6개의 모듈과 4개의 모듈이 혼합된 형태가 나올 수도 있고 그런 과정입니다. 자디드가 했던 디자인이에요. 여기서 보면 국면을 많이 쓰기 때문에 커튼홀 형태가 만들어지는데 아까 이야기했지만 커튼홀이라고 하는 게 반드시 유리만 커튼홀은 아니라 그랬죠. 여기 사용된 커튼홀은 뭐냐면 알루미늄 패널 형태의 커튼홀입니다. 그래서 최적화를 당연히 하죠. 한 다음에 유리가 아니라 알루미늄 패널을 여기다 붙이더라도 이런 식의 뒤에 부분에는 프레임들이 다 있어요. 구조를 받칠 수 있는 프레임들을 다 만들어 오고 나서 여기에 아까처럼 뭐 스파이더 같은 역할을 하는 애라든지 멀리언 스팬드럴의 역할을 하는 애들이 여기에 들어가 있어야 알루미늄 패널을 여기에 고정시킬 수가 있습니다. 그게 여기 안에 이렇게 디테일이 나와 있는 거예요. 이번에는 유리로 된 형태, 여기도 보면 스파이더가 사용이 됐는데 스파이더 여기 보면 여기 기둥 역할을 하는 얘가 이렇게 서있죠. 프레임이 이런 게랑 이렇게 연결되어 있고 그 다음에 여기랑 여기랑 수직으로 말고 옆으로는 이렇게 해서 와이어 같은 게 하나 이렇게 쭉 지나가고 있어요. 보면 그 다음에 요 밖에 붙는 요 유리 자체를 유리로 만들 수도 있고 아까 프레임까지 해서 하나의 세트로 모듈화 시킬 수 있다고 그랬죠. 지금 보면 프레임까지 하나의 세트화된 모듈이 이렇게 만들어져 있는 걸 가지고 와서 여기에 설치를 한 것 같습니다. 보니까 어느 부분인지 모르겠지만 얘가 여기에 사용이 된 것 같아요. 그 다음 똑같은 스파이더가 사용되더라도 유리가 맞물리는 거에 따라서 스파이더의 형태나 조립 방법이 달라진다 라고 하는 거고요. 그렇습니다. 지금 같은 경우에는 1조량 분석을 했네요. 1조량 분석을 해서 그거에 맞춰서 곡면을 줬다라고 하는 이야기 같은데 정확하게 어떻게 했는지는 아직 파악은 안 되지만 곡면이 많이 들어가 있는 건물이다 보니까 이런 분석도 한 것 같아요. 별다른 건 없죠. 이렇게 해서 시스템 하나를 모듈로 하는 시스템을 만들어 와가지고 여기에 끼워 넣은 거죠. 얘도 프레임까지를 하나의 세트로 봤네요. 이렇게 연결되어 여기 탑에서 결합이 되는 형식이네. 여기도 디테일을 열심히 공부를 했죠. 좋은 디자인이 나오려면 결국에는 디테일을 고민을 안 할 수가 없고 디테일이 좋아야 건물이 훌륭한 건물이 만들어집니다. 아무리 디자인 예뻐도 디테일이 나쁘면 건물이 별로가 돼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유명한 건축가들일수록 저는 디테일을 굉장히 신경을 많이 써요. 보면 이런 형태를 만드는 거는
뭐 대가가 아니더라도 만들어낼 수 있지만 디테일을 풀어내는 거는 굉장히 어려운 일이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특이한 형태의 커튼홀들도 만들어지고 있고 그것도 다 디테일들을 이렇게 개발을 하고 있다라는 거죠. 사례들을 보여드리는 겁니다. 겉으로 보기엔 매우 단순해 보이지만 안쪽에 들어가는 구조와 이런 시스템들은 굉장히 복잡한 관계를 가지고 있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도 모듈화 시켜서 가져가네요. 여기 이 부분은 유리가 들어가는 부분도 있지만 유리가 아닌 부분도 있습니다. 그랬을 때 이렇게 디테일이 차이가 있다라는 거죠. 이것도 굉장히 복잡한 형태로 만들었네요. 이렇게 만들어져 있습니다. 이렇게 만들어 놓게 되면 이것도 일종의 더블 스킨이죠. 안쪽에 유리가 있는데 바깥쪽에 외피가 하나 더 있는 형태예요. 커튼홀이 안쪽 바깥쪽에 있는 거죠. 가운데 비어있는 공간이 되어버리고 이런 식으로 많이 만들어져요. 규모가 커지면 커질수록 이렇게 복잡한 형태의 건물일 경우에는 더블 스킨 형태로 가는 경우가 많아요. 더블 스킨으로 만드는 게 사실 어떻게 보면 계획 쪽에서도 편하고요. 비정형으로 갈수록 그걸 선호하는 게 좀 많은 것 같아요. 건물이 규모가 작으면 비정형으로 가더라도 단일 레피로 가는데 규모가 커지면 더블 스킨 형태로 가는 거를 많이 볼 수 있더라고요. 여기도 이렇게 더블 스킨으로 가는데 이거 규모가 크기 때문일 겁니다.